라푼젤. 18년 동안 탑 안에만 갇혀 살던 소녀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 자신의 꿈을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개성있는 캐릭터와 고퀄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디즈니 르네상스를 다시 열어준 작품으로 뽑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영화에 대한 몰라도 되지만 알아서 손해볼 건 없는 TMI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영화의 제작비는 무려 2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실사 영화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보다 높은 제작비인데요. 제작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캐릭터의 행동, 바람, 주변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별로 이를 수정해줘야 하고, 게다가 라푼젤의 머리 길이가 무려 21m나 되기 때문에 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영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정확히 50번째 애니메이션입니다. 영화의 원 제목은 Tangled. 라는 형용사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면 제작진 측에서 제목에 공주 이름만 들어가면 남자아이들이 보러 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중성적인 느낌의 제목인 Tangled. 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후에 개봉한 겨울왕국의 제목도 형용사인 Frozen. 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라푼젤이라는 동화의 인지도가 낮기도 하고 제목이 중성적이냐 아니냐가 상관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라푼젤로 정해졌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 그림 형제의 동화 라푼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인 라푼젤은 독일어로 양상추를 뜻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라푼젤은 디즈니 위키 프로필에 따르면 키는 약 155cm이며 머리카락이 길이만 무려 21m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현실에서 보통 사람이 머리카락을 21m까지 기르는 데에는 약 178년이 걸리고 그때가 되면 머리카락의 무게만 14kg이 된다고 합니다. 라푼젤은 디즈니 최초 3D로 구현된 프린세스이자 최초로 마법 능력을 가진 프린세스입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플린 라이더는 제작진들이 가장 잘생긴 남자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디자인된 캐릭터입니다. 제작진은 이를 위해 디즈니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진행했고 이 투표에서 영국의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이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컴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가 바로 플린 라이더. 여담으로 플린은 디즈니 남자 주인공 최초로 수염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영화 설정상 라푼젤은 18살, 플린은 24살이라고 합니다. 이 커플은 디즈니 커플 중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화가 시작하면서 플린이 나레이션으로 This is the story of how I died. 라고 하지만 플린은 죽지 않습니다. 이 대사에 대해서 도둑 플린 라이더는 죽고 본명인 유진 피치어버트로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팬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화의 악역인 고델은 마법의 꽃의 힘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정확한 나이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고델이 입고 있는 옷이 르네상스 시대의 옷이라는 점과 영화의 배경이 1700년대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300년, 많게는 400년을 살아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델은 디즈니 프린세스들의 다른 빌런인 말레피센트나 우르슬라와 달리 마법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성에 침투하여 라푼젤을 납치한다던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라푼젤이 탑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세뇌와 가스라이팅을 하여 한 집안의 평화를 박살내는 등 다른 빌런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능력과 악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푼젤의 절친 파스칼은 제작 초기 당시 다람쥐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왕실의 명마인 막시무스는 약간 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사과를 매우 좋아하며 주인공의 러브라인을 도와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런 캐릭터 속성은 후에 개봉한 겨울왕국에서 스펜이 물려받게 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막시무스와 파스칼은 성우가 존재합니다. 두 캐릭터 모두 프랭크 월커가 더빙했습니다. 라푼젤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는 대사가 없습니다. 짧은 감탄사와 웃음소리가 전부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중 라푼젤은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는 몇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라푼젤 이전에는 오로라와 뮬란이 있었고 이후에는 모아나와 메리다가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다스리는 왕국의 이름은 코로나 왕국입니다. 뭐요? 그 코로나가 아니라 태양을 의미하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문양에 커다란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본 건축 양식과 지역은 독일에서 따왔고 전체적인 모습은 프랑스의 몽쉘 미셸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시기는 약 170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사라진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왕과 왕비가 매년 진행했던 등불축제는 폴란드의 등불축제 노츠크 파위가 모티브라고 합니다. 제작 초기에는 등불축제가 아닌 불꽃놀이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꽃놀이는 너무 일시적이고 여운이 안 남는다 판단해 후에 등불축제로 바꿨다고 합니다.
라푼젤과 플린이 축제 때 강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라푼젤이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는 이 등불은 왕과 왕비가 처음에 날려보낸 등불입니다. 라푼젤이 아침에 청소하는 장면에서 계단을 자세히 보면 백설공주를 상징하는 사과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신데렐라의 구두와 미녀와 야수의 장미가 이스터에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의 술집에서 다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구석에 피노키오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한국 더빙판에서 라푼젤의 목소리는 박지훈 성우가 더빙했습니다. 박지훈 성우는 후에 겨울왕국의 안나의 목소리로 더빙했습니다. 라푼젤이라는 캐릭터는 한국인 애니메이터 김상진 씨가 디자인했습니다. 여담으로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도 이분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겨울왕국의 성문이 열리는 장면에서 라푼젤과 유진 커플이 카메오로 등장합니다.